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원래 노월이 상담톡은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주제가 미디어 이용과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에서 메타버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인사를 하려면 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캐릭터들이. 신기하고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정말 재밌네요. 오늘은 키워드가 미디어 중독, 게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게임이라고 하면 엄마들은 대부분 좀 게임 중독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말 게임과 친숙한 20대 청년 상근자님을 모셔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게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엄마들은 모른 옛날 오락실 게임만 해봤던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용용이라고 합니다. 게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이름도 제가 여러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은 선생님들께서도 닉네임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무엇일까요? 준비하셨어요? 저는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과장님. 과장님. 네, 과장님. 저는 오늘 통장 면접을 보고 왔기 때문에 통장이 네.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통장님을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용용이고 여기가 과장님, 여기가 통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쪽 이 메타버스 이 오버워치 생소한 게임으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미디어와 게임에 대해서 부모님 세대랑 이야기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 세대들에게 게임, 온라인 세계는 또 하나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네, 부모님께 우리가 즐기고 있는 세계를 먼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곳이 우리들의 또 다른 세상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려고 선생님들한테 각각 컴퓨터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오디오 채팅 앱 디스코드랑 게임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를 깔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설치하고 쓰시면서 약간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선생님이 이제 설치 매뉴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한참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딸이 지나가다가 뭐해? 그래가지고 내가 나 지금 오버워치 깔아. 그러니까 친구랑 통화하다가 헐 우리 엄마 지금 오버워치 깐대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한참 사춘기 진행형인 중2 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투덜투덜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보니까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막 다루는 애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눈빛이 막 달라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막 멋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상냥해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간만에 훈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오늘 들어오실 때도 보니까 아드님 목소리가 이렇게 간간히 들리시던데. 네,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애가 지금 한창 중2라는 게 아니면은 그냥 난 몰라도 돼 라고 했을 텐데 번거로움보다는 정말 뭐길래 그렇게 좋아하나 싶기도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처음 할 때와 두 번 할 때가 다르고 확실히 한 번씩 하니까 익숙해질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톡을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아까 오버워치 게임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미디어 체험을 했었는데요. 미디어 사용 시간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엄마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또 답답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요. 20대인 저희 상근자분인 용료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미디어 이용 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먼저 물어보신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선 저는 제가 게임 중독 현상들을 겪었고 이제 게임에 중독됐던 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딘가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게임 혹은 미디어에 빠지는 현상을 좀 여러 가지 시선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약간 아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게임에 빠지는 것 역시 몰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딘가에 몰입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이 몰입을 어떻게 현실로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게임을 못하게 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제 제 주변에도 저를 포함해서 몰입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몰입한 것에 좀 중독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몰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몰입을 현실에 어떤 것으로 끌어와서 돌려줄지를 아이들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게임 세계가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임들은 사실 플레이어들이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라인에서의 자아랑 현실 자아가 따로 있다고까지 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쾌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제 답답한 현실로부터 도피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제 오롯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무작정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게 막는 거는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의지대로 만든 또 다른 세상을 깨부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이 재밌기만 해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울고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이들은 왜 현실을 놔두고 이런 자기만의 의지대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일 것 같아요.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이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비행을 하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아이들의 비행의 시작을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비행이 가정에서 시작된다. 사실은 어딘가에 중독되고 탐닉되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제 몰입을 넘어서 이제 자해를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중독, 탐닉 등의 형태로 자해를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과 더불어서 이제 게임 중독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게임 중독이라는 건 자기가 만든 또 다른 세계에 갇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그 세계를 무작정 부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세상하고 현실을 이어주는 문을 만들고 그 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고민하는 게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 아닐까?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게임 중독을 겪었던 입장에서 뭔가 저한테도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훨씬 더 건강한 방법으로 미디어와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